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바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십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메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입니다. 많은 시청자들, 많은 매니어들이 있는 그 채널에 제가 출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작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챙기느라고 무척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틈틈이 독서는 좀 자주 하시나요? 독서를 통해서 저는 저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의 언어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거기서 새로운 그 언어를 전개할 수 있는 구성 요소도 배우고 또 그 새로움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책이라고 생각하고 독서에 제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워낙 바쁘신 분일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관님과 함께 책과 세계 인류 문화 매력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문화 매력 국가가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선진 국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입니다. 그런데 왜 문화는 경제 강국, 국방 강국이 아닌 문화 매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는 상대방 마음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은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개념 또는 남을 누르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개념입니다. 문화는 상대방을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우리의 문화의 매력에 심취하게 돼서 문화 매력 국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관님과 제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화 매력 국가에 대해서 서로에게 추천하는 책을 가져왔어요. 일단 책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해야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장관님께서 먼저 저에게 추천하실 책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해밍웨이 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폭발적으로 전개한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릿거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장관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이 촬영 전에 읽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읽은 적이 있고 사실은 저도 영문과 전공이거든요. 네. 당연히 장관님처럼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무기여 자릿거라라는 이런 작품은 해밍웨이를 대표하는 어떤 하드보일드라고 하잖아요. 단문으로 짧게 치면서 그 안에서 심상을 담아내는 그런 문체가 약간 극대화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약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세상에 정말 별처럼 많은 작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장관님께서 해밍웨이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해밍웨이는 평생 진실의 순간, 그걸 추구한 작가입니다. 진실의 순간에 인간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실의 순간에 삶이 어떻게 압축돼서 표출되는지 그걸 추적하고 해부하고 거기에 걸맞는 언어를 포착하고 글 속에서 그 언어를 전개하고 문장을 구성했던 작가입니다. 해밍웨이가 소설의 무대였던 제1차 세계대전의 무기여 자릿거라의 알프스 계곡 현장,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스페인 내전 현장, 그리고 노인과 바다의 쿠바의 아바나의 해변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도 그렇고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장관님께서 해밍웨이에 대해서 쓰셨던 글들을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런 내용만 봐도 정말 해밍웨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팍팍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장관님의 언론인 시절 저서 직접 쓰신 책이죠. 결정적 순간들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말씀도 들어보니까 장관님과 해밍웨이가 현장주의자이자 또 단문을 잘 쓰는 그런 작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닮은 것 같은데요. 제 인상이 맞았나요? 네. 해밍웨이는 진실된 글을 쓰려면 고통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인간성이 가장 격렬하게 뿜어나오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전쟁 또는 투우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생과 사가, 삶과 죽음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곳입니다. 그는 거기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단문은 해밍웨이는 형용사와 부사를 거부합니다. 그는 오후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산문은 장식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글을 쓸 때 어떤 감정이라든지 자기의 그 취향을 표출하는 단어를 본능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단문이라는 것은 문장을 단순히 자르는 게 아닙니다. 글을 자르는 게 단문이 아니고 단문은 한 사물의 핵심, 어떤 상황의 정수만을 뽑아서 쓰는 글이 단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밍웨이와 또 해밍웨이의 대표적인 문체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설명만 듣고 넘어가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장관님께 네. 무기여 자리거라에서 장관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을 한 소절만 낭독해달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전쟁이라는 것은 비극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인간성의 야만적 요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쟁은 용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쟁은 비겁함과 후퇴가 있습니다. 전쟁의 가장 비극적인 요소는 위선적입니다. 한 지도자의 무능과 무기력, 전략적인 안목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성하다, 영광스럽다. 희생과 같은 말과 공허한 표현을 들으면 항상 곤혹스러움을 느꼈다. 나는 신성한 곳이라고는 또 신성한 모습이라고는 전쟁 현장에서 보질 못했다. 영광스럽다는 것에는 영광이 없었고 희생이라는 것은 쓸모가 없었다. 오직 최후의 위험을 가진 것은 지명, 플레이스, 어떤 동네 장소란 뜻이죠. 네. 그것만이 유일하게 본래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무기여 자리거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해밍웨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해밍웨이 했는데 노인과 바다를 빼놓고 넘어가긴 좀 아쉽잖아요. 네.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가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당시에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작으로 언급이 되었던 그런 작품이고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팔린 작품인데요. 이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도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이나 어떤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노인과 바다의 어부는 청새치를 찾아서 쿠바 아바네 앞바다 산티아고에서 출항 85일째 거대한 청새치를 낚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청새치를 다시 어촌으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청새치가 다 상어의
밥이 돼갖고 갖고 올 때는 뼈만 남았죠. 그런 물고기를 청새치를 잡는 과정에서 자연과의 사투, 고독한 인간의 투혼을 묘사를 합니다. 그 묘사 중에 가장 강렬한 그 언어는 이런 겁니다. 나는 신앙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주기도문 10번과 성모 마리아 10번을 매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뵐 수 없습니다. 산디아고의 그 노인은 자기의 힘으로 자연과 사투를 하고 어려움을 뚫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의지의 이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독백을 하죠. 인간은 파괴될 수 있다. 하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해밍웨이는 그것은 역경 속의 품위, Grace under pressure.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해밍웨이는 리더십을 용기의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가장 이거보다 멋진 대목은 침착하면서 강하게 Be calm and strong이라는 단어. 그것은 불굴의 삶의 어떤 매력적인 어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무기여 자리거라와 노인과 바다는 전혀 다른 줄거리의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무기여 자리거라를 설명해 주실 때 워낙 뭐 전쟁의 참혹함, 야비함 이런 거에 대해 강조를 하시다가 노인과 바다에 이르러서는 약간 인간의 좀 존엄성이라든지 위대함 이런 거에 대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뭔가 좀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인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멋진 인간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도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은 무기여 자리거라는 워낙 뭐 불세출의 명작의 반열에 올라있는 작품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니까 더 생생한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장관님께 좋은 설명과 책 추천을 받았으니까 다음으로는 답례로 제가 장관님께 추천하고 싶은 책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바로 이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읽은 여러 책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여운이 길게 남은 작품이었어요. 사실 이 정보라 작가 본인이 이 저주토끼라는 단편집인데 이 안에 담긴 작품들이 인간의 쓸쓸함을 담은 책이다. 그런 작품이다라고 스스로 설명을 했는데 어쩌면 줄거리는 전혀 다르지만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너무 고독하고 쓸쓸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을 쥐어짜는 듯한 여운이 남아서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장관님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네, 북커상 후보에 네. 그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다음 날일 겁니다. 제가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단숨에 네. 멈추지 않고 그냥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무기여 자리거라의 한 구절을 낭독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이 저주토끼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발전된 후속 모델을 데려와도 나에게는 1호가 가장 소중했다. 아무리 섬세하고 정교하더라도 이후 기종들은 그저 내가 검사해야 하는 제품이고 업무일 뿐이었다. 1호는 달랐다. 내 첫사랑. 그는 내게 인공이 아닌 진짜 반려자였다. 평균적인 사용 연한이 지난 뒤에도 나는 1호를 버릴 수 없었다. 기종이 오래되어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중단했고 나중에는 오류가 계속 나서 네트워크 접속 자체도 포기하고 차단해버렸다. 결국 1호는 반려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스마트 책상이나 냉장고보다도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버렸다. 그래도 내게 1호는 언제나 1호였다. 라는 이런 구절인데요. 지금 이 구절은 저주토끼라는
단편집에 실린 10편의 작품 중에서도 안녕 내 사랑이라는 단편에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AI 로봇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1호 모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어서 사용 연한이 지나고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담은 책인데, 사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AI 로봇이지만 우리 인간과도 닮아 있는 면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인간의 여러 가지 필연적인 만남과 이별이나 정해진 수명이나 이런 것에서 오는 어떤 안타까움과 쓸쓸함이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라서 저는 이 구절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여러 그 이야기들이 네네. 굉장히 그 인상적이고 그 쓰시는 그 표현력 네. 그게 머릿속에 쉽게 각인이 되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장관님과 제가 책과 문화 매력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장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책은 지금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바탕입니다. 책은 문학적 상상력의 원천이고 문화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멋진 도구입니다. 누구든지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낚아채고 소설적, 문화적 감수성을 채울 수 있도록 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서메리 유튜버님 같은 네. 그런 책과 함께 하려는 그런 그 노력, 헌신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런 활동들이 우리 사회를 보다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4050 중장년들을 위한 책의 해입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평이 확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전국의 서점 출판사가 참여하는 독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에서 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으로 문화 매력 국가 이렇게 선창을 하면서 오늘 콘텐츠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들면서 책으로라고 선창하면 장관님께서 책을 드시면서 문화 매력 국가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책으로 문화 매력 국가. 와. 네, 이렇게 해서.